사자 들어가는 직업. 한때 우리 사회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세칭,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일군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위에 분류한 직업의 이른바 사자라는 것이 한글로는 발음이 모두 똑같지만 한자로는 그 뜻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위의 직업들을 한자로 전환하여 표기하면 판사, 변호사, 의사가 되어 일사, 선비사, 스승사의 군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 일사자로 분류되는 일련의 직업군은 판사, 검사, 도지사 등으로 이때 사자의 의미는 벼슬의 방점이 있다.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관직명이다. 사자는 일이나 직업,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는 불일사자, 역사사자, 일사자, 관리리자가 모두 같은 글자였다. 사자는 그 중에 정부 관료인 사관을 뜻했다. 사관은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사자는 제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손에 쥔 모습으로 그려졌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사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 사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 사는 직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선비사자로 분류되는 일련의 직업군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으로 이때 사자의 의미는 자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자는 선비나 관리,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의 사자, 선비사자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고대 무기의 일종인 도끼를 그린 것이다. 지금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무관을 뜻했다. 후대에 와서 사자는 학식이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셋째, 스승사. 스승사자로 분류되는 일련의 직업군은 교사, 목사, 의사 등으로 이때 사자의 의미는 존경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스승사자는 스승이나 군사, 군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사자는 언덕 부와 두룰잡이 결합한 모습이다. 잡자는 빙 두르다라는 뜻을 표현한 모양이다. 그러므로 스승사자는 언덕을 빙 두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승사자는 본래 군대 조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고대에는 약 2,500명의 병력을 일컫는 말이었다. 군인의 수가 언덕 하나를 빙 두를 정도의 규모라는 뜻이었다. 후대에 와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스승의 주변에 제자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 것에 빗대어 스승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범이 되어 남을 이끄는 사람, 즉 선생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판사와 변호사에게는 아무도 판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의사에게만큼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교사, 목사, 의사 등의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사회 전반에 형성된 것일까? 그것은 사자를 가진 직업이 생명이나 정신적 가치를 담당하는 스승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사범대학이라 하는데, 이때 사범의 의미는 공자가 제자 안회를 두고 한 말로서 학위 인사 행위 세범에서 나온 말이다. 학문은 남들의 스승이 되고 행실은 세상의 모범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의무를 져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행실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지식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제자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 동서고금의 4대 성인 가운데 공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책 한 권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세의 사표요, 위대한 성인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삶의 현장에서의 학습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제자 양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의 공문 10철과 예수의 12사도, 석가의 10대 제자, 소크라테스의 7제자 등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제자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제자를 자처하는 문도들이 도처에 넘쳐난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제자로 말미암아 더욱 위대한 스승이 되고 말았다. 선생이 지식 소매상으로 전락하고 학생은 지식 소비자가 되어 더 이상 스승도 제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 불온한 시대에 굳이 스승만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필드에 대한 존경심과 제자 양육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스승사는 언제든 유사사로 변질될 수 있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는데, 오늘날의 의술은 기술이요, 상술이며 권술이요, 전술이 되어버렸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채 집단 파업을 하는 의사들은 이미 스승의 자격을 잃었다. 제자 양육의 의무를 망각한 의사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는 스승사자를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자는 의료 기능인일 뿐이다. 환자는 그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저당 잡힌 소모품이 아니다. 의료의 수가를 지불할 만큼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의료 소비자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내 생각이다. 오늘날 의사는 다시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는데, 모름지기 그것은 범죄를 막는 일보다 사람을 교화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선생께서 살아계셨다면 검찰이나 언론 등의 권력기관 적폐보다 종교계의 교육계의 적폐를, 종교계와 교육계의 적폐를 더욱 우선시하였을지도 모르겠다. 종교 1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